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찾아간 곳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아니 그런데 양식장 안을 종횡무진 떠다니는 요 녀석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요 녀석들에게 인생을 걸었다는 주인공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뭔가요? 이거는 첨연어입니다. 청년을? 네, 첨연어. 국내 유일하게 회기성, 동해안 바다에서 회기성하는 연어이고요. 연어 하면 보통 북유럽이나 알래스카를 떠올리는데요. 토종 첨연어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크나요? 얘네는 성체까지 크려면 한 60에서 70cm 정도 크고요. 지금은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치어 상태입니다. 연어와 함께 하루를 보내는 정현 씨. 그의 땀방울이 쌓여 키운 연어는 제법 몸집이 나갑니다. 이게 지금 얼마 정도 크는가요? 지금 이 정도는 한 1년 정도? 네, 큰 정도 사이즈입니다. 얘네는 사이즈는 한 40cm 정도. 네. 그럼 이거 다 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크게 되면은 성체로 다 크면은 저희가 학교 그런 쪽으로 납품이다 아니면 군 납품 쪽으로 하는데 지금 냉동 창고에 저장하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자란 연어는 다양한 곳으로 납품을 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60에서 한 70cm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은 한 반으로 소분해서 이렇게 진공팩으로 포장한 거를 대량으로 납품합니다. 색깔이 좀 진해요. 색깔이 저희는 그래도 양양축제나 이런 데 오는 자연산보다는 저희가 양식산이다 보니까 색깔도 좋고 식감도 좋고 해서 회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육상에서 이렇게 질 좋은 연어를 키우는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나요? 저희는 다른 데보다 수온을 되게 낮게 해서 연어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온도로 맞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육질도 아주 단단하고 색깔도 잘 나오고 아주 맛도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싱싱함이 느껴지시나요? 두툼한 살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첨연어. 품질에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사실 처음에는 은연어를 키웠다는데요. 토종연어를 키우고 싶은 바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첨연어는 바이오 소재로도 가능성이 커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입니다. 은연어도 물론 크게 키울 수 있지만 출하 사이즈에 맞게는 한 이 정도, 한 60cm? 근데 이제 첨연어 같은 경우에 60cm이긴 하지만 더 크게도 키울 수 있고 또 은연어는 그냥 말 그대로 살이나 횟감용, 스테이크용으로밖에 못 나가지만 저런 첨연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소나 알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바이오 산업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네. 첨연어는 알과 정소 등 생식세포도 활용이 가능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연어는 다른 양식장에서도 하지 않나요? 타 양식장은 사실 원래 연어는 어릴 때는 민물로 해서 키우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바닷물에서 키워야 되는데 타 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성체까지 민물로 키우는 경우들이 대반사예요. 사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는 바닷물로 순치 양식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가게 되면 염분이나 이런 성분들 때문에 육질이 더 단단하거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어는 원래 민물과 바다를 오가며 자랍니다. 자연에서 태어난 연어는 스스로 삼투압작용을 하지만 양식 연어는 인위적으로 염분과 수온 등을 바다와 유사하게 맞춰줘야 하죠. 자연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건강한 연어를 길러낸다는 자부심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전용 냉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한마디로 연어를 위한 생존의 기술이죠. 바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수조내 이제 수온이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냉각수를 이용해서 이제 수조를 이제 온도를 많이 낮춰줘서 연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수온을 맞춰주기 위해 냉각을 지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뒤쪽에도 되게 많고 지금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트로 된 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전기세도 많이 나오죠. 전기세는 냉각기를 채면 한 달에 진짜 1,500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첨연어 양식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정현 씨. 만 20살 앳된 나이지만 어려서부터 연어에 대한 관심이 무척 높았다고 하는데요. 연애보다 연어가 더 익숙한 청년이랍니다. 연어에 대한 열정은 바다보다 깊죠. 사실 첨연어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16년 전 양양으로 귀화한 아버지의 대를 잇기로 마음먹은 건 무척 어릴 때부터였죠. 그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까지 이런 수산 쪽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지금 대학교랑 일이랑 이렇게 병행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등학교도 네, 고등학교도 수산 쪽으로 해서 수산과학고등학교, 네, 해양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같이 공부하면서 부모님 도와주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이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것만도 고맙죠. 요즘 젊은 친구들 웬만해서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한 중학교 되기 전부터 이렇게 관심 갖고 해주니까 그게 저는 제일 고맙고 제일 믿음직스럽죠. 고향인 용인에서 사업 실패 후 연고도 없는 양양에 맨손으로 왔지만 아들은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자랑할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양양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어민후계자가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연소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 후계자요? 네, 어민후계자 최연소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최연소입니다. 뉘집 아들인지 기특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현 씨의 바다는 연어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수조 바닥엔 눈에 익은 또 다른 어종이 납작 엎드려 있는데요. 어디서 본 듯한 누구냐 넌? 얘는 뭔가요? 얘는 강도다리입니다. 일단 네. 그 마리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마리수는 이 4칸 다 포함해서 한 14만 마리 정도 됩니다. 14만 원. 네. 연어보다 더 많은데요? 맞습니다. 연어만 키우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가 강도다리도 같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좀 괜찮나요? 이 친구들이 새꼬시로 판매하면은 가격도 좋고 좋습니다. 치어일 땐 작고 연약해 보이던 녀석들이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습니다. 생명 하나 키우는 건 시간과 손길 그리고 인내가 쌓인 결과죠. 방금 잡은 연어와 강도다리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날렵한 칼질로 변신 중인데요. 싱싱함 그 자체 정성이 담긴 회 한 접시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탱글탱글한 살점 반짝이는 윤기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비주얼인데요. 직접 키운 연어 직접 썬 회 그 맛은 남다를 수밖에 없답니다. 육질은 단단하고 맛은 고소하고 무엇보다 이건 내가 키운 생선이라는 자부심의 맛이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 묵묵히 걸어가는 정현 씨. 앞으로의 꿈은 뭘까요? 앞으로의 꿈은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의 연어 양식장이기도 해서 앞으로 이대로 쭉 가업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1등 연어 양식장의 그런 큰 대기업이 되길 노력하겠습니다. 연어와 함께 야심찬 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거 혼자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Whenever I close my eyes, I see a car driving away.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태권도 유망주들의 축제 경희대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 태권도 대회가 홍천에서 개최됐습니다. 고교생 선수들의 불꽃 튀는 진검승부, 뜨거운 환희와 감동의 현장을 지금 소개합니다. 개관일에 해마다 태권도 대회가 열리고 있는 홍천 종합체육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고등학생 태권도 선수들이 이곳에서 열흘간 뜨거운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그중 오늘은 3일차 겨루기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대회는 한 3,2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고 전국에서 가장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들이 모두 참가했으며 지난번에 올림픽에서 우리가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땄듯이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반드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차세대 선수로 지도자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나의 꿈을 향해 펼치는 한판 승부. 당연히 태권도 명문인 강원체육고등학교의 선수들도 이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저 마이너스 76kg 추천합니다. 네, 어제 져가지고 끝났어 이제. 응원하러. 예쁘게 나와? 예쁘게 나와. 진짜요?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네. 우리 친구는 무슨 급으로 출전해 오늘? 헤비급이요. 헤비급? 강원 최고의 오늘 첫 출전 선수 등장. 광초 나왔습니다. 광초. 모두 일어나 자기 경기처럼 몰입하는데요. 시원한 발차기로 점수를 획득하는 주시은 선수. 영이은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승리. 오늘 첫 경기에서 지금 이긴 거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여자 선수 1등 한 명 나왔어요. 눈여겨볼 선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냥 모든 선수들 다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 1학년입니다. 계속 기대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네. 상대도 전에 있던 전국대회 1등하고 온 선수라서 그럼 이거 이기면 가능성 있겠네. 그 다음에도 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계속 잘하는 네. 벤텀급은 출전 선수가 많은 만큼 다른 체급보다 많은 경기를 뛰어야 하는데요. 초반부터 강한 선수를 만난 신현지 선수. 머리 부위를 허용하며 크게 실점하고 합니다. 반대발 바로 들어! 아 때리는 거 말고 다시! 코치의 목청 터지는 조언에도 1라운드는 아쉽게 패배.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재정비를 통해 기세를 살려야 합니다. 코치의 주문이 통했는지 보호구를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회심의 한방. 관중석의 부모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양측이 한 점씩 나눠 가진 상황. 이제 3라운드에 승패가 걸렸는데요. 15초 남기고 실점?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직전 필사적으로 마지막 공격을 날리는 신현지 선수. 방금 공격은 유효했을까요?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는데요. 인정 유무에 걸린 두 선수의 승패. 과연 그 결과는? 네, 타격 인정입니다. 계속 연달아서 찍기 차는 거를 많이 연습해서 이번에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상대는 눈물을 보일 만큼 아쉬운 패배. 그만큼 막상막하인 경기였습니다. 처음부터 힘이나 빨라가지고 어렵지 않겠다 했는데.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야, 앞으로 갈 길이 먼데 1회전부터 이렇게 큰 고비를 넘었으니까 뭐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대기실에선 다른 선수들이 이어질 승전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앞에선 마냥 해맑은 이채은 선수. 코트에 서자 무서운 전사로 변신합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깔끔하게 16강 진출.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어 할 때? 체력 메달 딴다. 이번엔 남자 웰터급 예선전. 강원 최고의 최우솔 선수가 도전을 면치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안 풀리는 경기. 근데 때리고 나서 이러고 들어가면 커버를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패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 가봐 안 되고 몸부터 들어가서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 좀 너무 많이 아쉬워하더라 이거. 지면 항상 아쉽죠. 많이 져봐야 이기는 선수들도 있고 너무 또 계속 지면 너무 움츠러드니까 좀 이겨서 좀 탄력받아서 올라갔어야 되는 선수들도 있고. 수많은 승리와 패배 속에서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해가는 유망주들. 1학년 신현지 선수에게 오늘은 승리의 자신감으로 껑충 뛰어오르는 날입니다. 연거푸 고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가뿐하게 16강 진출. 견지야, 오늘은 너의 날인가 보다. 선생님도 제자의 선전이 기특합니다. 선생님, 현지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탄력심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컨디션 좋은 날이에요? 네, 오늘 컨디션 좋은데. 그 사이 강원 최고의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던 남자 패더급 주시은 선수가 32강 경기를 준비합니다. 토너먼트를 진행하다 보면 어디선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상위 클래스와의 대결. 방어하고 곧바로 이어서 역공! 상대와의 점수 차이는 단 1점. 필사적으로 반격을 시도하지만
경기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아버님? 아유, 최선을 다했는데. 아쉽다.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뭐 후회는 없겠죠? 맞아요. 진 아이들도 굉장히 잘했어요. 강원초보 출신 중에서 올림픽 금메달도 나오고 동메달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대표가 한 50명 정도 배출했고 현지하고 혜원이하고 채은이 3명. 네. 오늘 강원 최고의 자존심은 여전사들이 지킨다. 헤비급 이채은 선수의 16강 경기. 연타로 승기를 잡더니 8강행 확정. 8강까지 올라갔어요.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더 욕심이 나세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엄마들 마음이죠. 현지가 지금 기세 타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애가 너무 짝짝하게 잘하는 애라면서요. 잘하는 애예요? 우승했던 애예요? 16강에서 또다시 강한 상대를 만난 신현지 선수. 한 점도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집니다. 안 돼! 밀어야지! 2점 밀리는 상황에서 주특기인 머리 공격! 경기 종료 직전 3점을 득점하며 아슬아슬하게 역전승을 거둡니다. 미리 크게 이기면 안 되나? 극적으로 꼭 이기면. 뻗으라고 들지 마, 뻗어! 지친 기색이 역력한 마지막 3라운드 경기. 선수 못지않게 관중석의 부모님 마음도 타들어갑니다. 남은 시간은 3초, 점수는 3대2. 젖 먹던 힘까지 쏟아내보지만 최종적으로 16강에서 현지의 질주는 막을 내렸습니다. 젖잘싸 진짜. 항상 경기 때 그런 걸 원했거든요. 졌지만 후회 없이 하는 거. 딴 때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잘했어요. 인지도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키가 큰 김유진 선수를 좋아합니다. 나중에 김유진 선수처럼 되는 거 알수 있겠어.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가 남은 선수는 이채은 선수뿐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메달권. 하지만 상대 선수 역시 8강까지 올라온 실력자. 먼저 점수를 가져가는 상대에게 이채은 선수가 혼신의 힘을 다해 발차기를 날립니다. 8강 경기답게 점수를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접전. 급한 마음에 점점 공격에만 몰두하는 양 선수. 그때 3점짜리 발차기로 판세를 뒤집는 이채은 선수. 그 순간 한을 풀었는데 이제. 첫 판만 이겨보자 했는데. 선생님들 1학년인데 잘하네요. 왜 남 얘기처럼 하시는 거죠? 원래 어떤 카바만 좀 잘 되면 뭐 준결승 결승까지 잘할 것 같아요. 이제 생존자는 단 4명. 남은 경기로 메달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준결승 경기. 양 선수 모두 공격적으로 맞붙었지만 득점도 실점도 없이 첫 라운드 경기가 끝납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좀처럼 점수가 나지 않는 상황. 그때 7초를 남겨놓고 이채은 선수의 뒤돌려차기 공격! 방금 타격은 유효했을까? 심판진이 영상 판독에 들어갑니다. 과연 결과는? 이채은 선수의 득점 인정입니다. 남은 시간은 7초. 그렇게 이변 없이 이채은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딸의 선전에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왜 울어? 저도 당황스러워요 지금. 와. 손 그만 떨어. 엄마 손 들고 난리 났어 지금. 아빠도 놀래가지고. 저도 놀랐어. 훌륭하게 성장해준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먹고 싶은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다 잘 먹어요. 네. 그래도 행복하지. 네, 맞아요. 2위 강원체육고등학교
유이채은. 채은 선수 은메달 수상을 축하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빨리 메달 딸 줄 몰랐는데 벌써 따서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대박인데? 축하한다. 한번 안아주고 싶다 그랬잖아, 아버님. 아니요.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해요. 언젠가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유망주들. 끊임없이 단련하고 무수한 승패를 경험하며 멋지게 성장해 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평창의 밤이 들썩입니다. 진부 전통시장에서 펼쳐지는 먹거리와 볼거리의 향연. 평창 진부면 오마이갓 야시장으로 가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평창군 진부 전통시장에 위치한 야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바로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오마이갓 야시장을 찾았는데요. 매년 찾아오는 진부 전통시장 오마이갓 야시장 개장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진부 전통시장 오마이갓 야시장을 개장식을 선언합니다. 힘찬 개막 선언과 함께 오마이갓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평창 오마이갓 야시장은 상인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진부의 대표 야시장인데요. 크고 화려하진 않아도 정겹고 또 화끈한 여름밤의 야시장이죠. 신나는 공연으로 문을 연 야시장. 분위기가 어느새 한여름밤 정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와! 지금도 충분히 잘하세요. 와, 이게 야시장이죠. 이렇게 분위기가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 장사하실 때랑 좀 어떻게 다르세요? 보통 때는 저희는 아들하고 피자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없잖아요, 피자집은. 근데 야시장 저희 몇 년째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즐거워서 맨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진부의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존이 야시장의 백미였는데요. 한식부터 분식, 술안주까지 손맛 가득한 음식들이 야시장을 더욱 흥겹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진부 전통시장에서 원래 닭꼬치를 파세요? 아니요, 저는 닭꼬치는 안 팔고 그냥 한식집. 네. 동네에서 한식집을 하시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을 들고 이렇게 진출을 하신 거네요. 네네네. 진부 전통시장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관령이잖아요. 진짜 시원하고 인심 좋고 아주 깨끗한 동네예요. 근데 생각보다 야시장이 없는데 이렇게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야시장이 진행되잖아요. 네네네.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더운 날씨인데도 진짜 보시다시피 많이 오셔갖고 이렇게 호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활성화돼서 소상공인들한테 좀 좋은 기운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가득한 진부 야시장. 그 중심엔 평창 진부의 자랑, 특산물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이 진부의 특산품이 뭐예요? 진부 특산물은 이제 감자랑 쌈배추 그리고 파프리카 이렇게 밭작물 채소가 많은데요. 지금 저희는 꾸러미를 이렇게 5가지 작물로 구성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 박스 안에 진부 특산물이 다 담겨 있는 거네요. 사실 여기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아서 특산물이 많은데 자랑 좀 그래도 해주셔야죠. 일단은 저희 해발 700m 고원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저희 청년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를 해서 정말 신선하고 그리고 고품질의 채소를 좀 맛보실 수 있어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만든 평창의 전통주와 수제 맥주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 정도 분위기에 이
요거 없을 수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지역 전통주인가? 여기 뭐 일반 술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는 평창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이나 평창 지역에서 만들고 있는 맥주들을 판매하는 그런 팝업 스토어입니다. 아, 평창 지역의 맥주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가면서 분위기가 어때요? 다들 제 진부에 와가지고 시원한 바람 쐬시면서 드시니까 너무 술맛이 좋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해발 700m, 평창의 시원한 바람을 따라 흥겨운 음악과 웃음이 번져갑니다. 그 분위기 속 젊은 감성의 한 부스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 여기는 젊은 감성도 가득하거든요. 지금 뭘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쪽은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핸드폰 거치대 같이 편리한 용품들을 팔고 있고요. 여기 진부 사람이에요? 네, 진부에 살고 있어요. 여기 진부 시장 자랑 좀 해줄 수 있어요? 일단 여기 진부 이 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요. 이쪽 라인 보시면은 먹을 것도 정말 많이 팔고 여기에는 다 핸드메이드 같이 본인들이 만드시거나 자신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곳이라서 한 번쯤 와보셔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야시장 이렇게 열리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가 마을에서 없었던 분위기예요? 제가 다닐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저희 동네는 좀 조용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과 소통도 하고 저희가 만든 제품도 팔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지역의 특성을 담은 정겨움과 젊은 감각을 갖춘 청년 상인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가득했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무르익을수록 야시장의 매력이 짙어져 가고 있는데요. 저도 먹거리 챙겨들고 무대를 감상했습니다. 이 맛에 야시장 오죠. 맛있는 먹거리 그리고 흥겨운 무대까지 함께하는 진부의 밤이 점차 뜨거워졌는데요. 이 여름밤에 이렇게 노래도 흘러나오고 막 맛있는 냄새도 솔솔 나고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고 우리 동네도 살리고 너무 좋은 거야. 많이 해가지고 푸짐하게 퍼주니까 먹는 사람도 좋고.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 그럼.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럼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삼삼오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 너무 좋아. 낮에는 전통의 멋을, 밤에는 야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진부 오마이갓 야시장. 아, 이 야시장이란 게 말이죠. 네. 이 마음이 정말 들뜨고 그렇게 즐겁게 만드는 것 같은데 네네. 상인 선생님 제가 여기서 놀면서 진짜 와 야시장의 감성을 제대로 느꼈거든요. 네네. 이 진부 야시장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진부 야시장은 저희가 이제 여름 시즌 동안 7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금토 20번 행사를 합니다. 관광객들이 주변에 오시면 저녁에 놀거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햇빛 700고지라 되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저희 지역의 특산물도 좀 많이 활용한 음식도 드셔보시고 특산물도 사가시고 이래서 앞으로 진부 시장이 전통시장이 더욱 발전되는 시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진부에서 진행되는 오 마이 갓 야시장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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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여름밤을 평창 오마이갓 야시장에서 즐겨보면 어떨까요? 노란 플라스틱 상자 가득 검붉은 대문어 한 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상자 무게를 뺀 대문어의 무게는 35kg이 넘네요. 이제 식당이나 시장으로 가는 걸까요? 그런데 어선으로 다시 가네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동해 대문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정을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목호항입니다.
목호항은 대문어를 잡는 연승배가 강원도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고 대문어 거래도 활발한 곳입니다. 항구 바로 앞에 자리한 파란 수조. 자세히 보니 동그란 빨판 같은 게 보입니다. 문어요. 대문어. 보이세요? 그런데 이곳 수조에 담긴 문어는 판매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큼지막한 박스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노랗고 동그란 무언가를 잔뜩 들고 있네요. 비장하게 실험 장갑을 끼는데 오늘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네, 오늘은 그 동해시에서 올해 첫 대문어 방류를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민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대문어 방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노랗고 동그란 물체는 바로 방류하는 각각의 문어를 구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각각 다른 식별 번호가 적혀 있는 겁니다. 대문어가 방류된 시점부터 해가지고 일정 크기가 방류되었을 때 향후 재포획되었을 때 이런 대문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장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류된 이 장소부터 다시 재포획됐을 때까지의 이 대문어 이동 경로와 분포에 대한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 사업을 하기 위해 8kg 이상의 대문어들을 선발합니다. 몸무게가 8kg 이상이 되면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개체로 성장합니다. 동해 대문어에 집게로 노란 표시 장치를 달아주네요. 개별 숫자가 보입니다. 이런 대문어가 다시 잡히면 방류부터 다시 잡히는 기간 동안 무게를 재서 얼마나 자랐는지 성장 속도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방류 사업의 목적은 베일에 쌓인 대문어의 학술적 연구와 자원 보호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매주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날 휴무를 하고 자원이잖아. 우리는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일요일 매일 잡아보면 안 돼. 동해 대문어를 방류하는 길에 동행했는데요. 적당한 수심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동해 대문어를 관찰하기 위해 제가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민들이 망을 풀고 대문어를 놔줍니다. 바다 표면에서 막 방류된 문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곧이어 수면 아래로 잽싸게 헤엄칩니다. 다리 두 개를 마치 날개처럼 좌우로 펼치고 해저면 가까이에서 유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따라가는 대문어의 앞쪽에 검붉은 물체가 있네요. 가까이 가보니 크기가 더 큰 대문어입니다. 깜짝 놀란 대문어는 곧바로 먹물을 쏘고 주랭랑을 칩니다. 영역 다툼을 하려던 걸까요? 커다란 문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저도 모르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점으로 갔습니다. 대문어가 또 보이네요. 해저면 바위 쪽으로 이동합니다. 새 집을 찾은 걸까요? 이런 방류 대문어들은 어민들이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동해수산연구소에 이 포획된 개체에 대해서 일단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채집되었을 때 크기 그리고 분포에 대한 정보,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중에서 대문어를 만나는 사이에 배 위에서는 제작진이 어민들에게 방류 사업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문어 잡는 데가 문어를 방류를 했잖아요.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여기 방류를 해서 이 산란을 하면은 많이 뿌듯한 기분 들죠. 그래서 이제 방류하면서 점점 많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무태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원들이 대문어 방류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문어의 생태계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인공 양식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문어 양식에 있어서도 저희가 아직 대문어는 완전 양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중요한 자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문어 양식에는 초기 먹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동해수산연구소에서는 그 부분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다양한 바다 생물이 담긴 수조가 있네요. 이 가운데 어떤 장비를 들고 실험실에 나타난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온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 수질 환경이
어떤지 관찰하는 그런 거. 애기 돌보시지. 매일 그 상태 변화를 관찰하는 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한 아기는 바로 대문어 유생입니다. 알에서 부화한 뒤 인공적으로 키우고 있는 동해 대문어인 겁니다. 작년 2월에 부화한 인공종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년 이상 사육을 하고 있는 셈이죠. 1년이 조금 지난 동해 대문어입니다. 다리 8개가 제법 길게 자라 우리가 아는 문어의 형태를 갖췄네요. 이건 370일째 모습입니다. 수조한 기둥에 딱 달라붙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대문어 양식을 진행하고 있나요? 네, 해외에서 대문어 인공종자를 1년 이상 사육하였다는 사례는 2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양식으로 연결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명이 3년에서 4년으로 추정되는 대문어의 완전 양식에 성공하려면 대문어들의 유생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네, 대문어 유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어미 문어가 필요합니다. 보통 자연에서는 성숙한 암컷과 수컷이 11월에서 12월쯤에 메이팅을 하고 5, 6월에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어미 대문어를 4, 5월에 확보를 해서 실로 수조해서 자연 산란을 할 수 있게 사육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동해 대문어를 연구하는 또 다른 기관도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입니다. 동해 대문어 같은 강원 연안의 수산자원 증식과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곳이죠. 이 센터에서는 현재 6마리의 문어를 관리하는 중입니다. 그중에 어미 문어를 볼 수 있는데요. 문어 수정란 같은 경우는 8개월에서 9개월 이제까지 수정란 상태로 있다가 부화를 하면 저희는 이제 연안 해역에 방류를 하고 그리고 또 남은 개체로 먹이별 시험 연구도 진행하는 등 이제 인공 종자 생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시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보통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한두 마리 부화할 때까지 알 옆에서 지키고 있다가 모든 수정란이 부화하고 나면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이제 모성애가 좀 강한 생물이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와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국내 기술로 대문어 증식과 인공양식 연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인데요. 문어를 비롯해서 이제 두 종류가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이 좀 인공종자 생산이 조금 어려운 품종들인데요. 이렇게 시험 연구에 몰두해서 이러한 품종들이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어업인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문어류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 중 우선은 작년에 생산한 어린 대문어를 사육하면서 사육 조건을 밝혀내는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1년 이상 사육 중인 어린 대문어를 어미로 성장시키고 다시 이 어미가 산란하고 인공종자를 생산하는 전 주기적 양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베일에 쌓인 동해 대문어. 그 비밀은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문어는 강원도의 수산 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생물입니다. 1kg당 3만 원에서 4만 원에 팔려 한 마리 가격이 1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동해 대문어의 자원 증식과 인공양식 연구가 성공하길 기대해 봅니다. 더워. 해 좀 피해야겠다. 우산이 고장났네. 버려야겠다. 우산을 버린다는 말에 득달같이 달려오시는 어르신들. 안 돼! 그럼 어떡해요? 고쳐줘야지. 버려진 우산을 수리하는 따뜻한 손길, 마중우산을 소개합니다. 춘천시의 우뚝 솟은 봉이산 자락. 그 아래에서 매일같이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데요. 우산 가져갔습니다. 재단에 우산을 맡겨놓으셔갖고
게 저렇게 고장이 났어요. 그 정도 난이도는 수리하시는데 어떠세요? 이거 자체를 하나를 갈아야 돼요. 이게 이제 여기가 부러졌으니까 이거 자체를 전부 다 갈아줘야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공부가 있으면은 아시다시피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장인이 아니거든. 장인 아니세요? 네, 우리는 초보지. 춘천에 이제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테이블마다 고장난 우산으로 가득한데요. 이곳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한 마중우산 사업팀. 우산 수리 전문가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망가진 우산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올 때 우산 안 챙기고 나가셨을 때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머님이 우산 들고 딱 계신다든가 그 기쁨, 그런 뜻에서 마중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려지는 폐우산을 재활용해서 환경 보호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탄소 중립 실천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자는 이런 뜻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버릴 게 없다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못 쓴 걸 분해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해서 요거는 이렇게 구멍 난 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 살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다가 다른 곳에서 이게 부족하면 요걸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버리지 않고 저희가 다 재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모르고 지원을 했는데 근데 우산수리라는 이걸 통해서 탄소 중립 활성화를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산수리를 하게 된 거죠. 뭐라 그럴까, 긍지를 갖고 이제 수리를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산 수리가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까다롭다는데요. 요 안에 이제 핀이 있는데 요 핀이 부러지면서 바람이 해가지고 부러지면서 요게 이제 따로 이렇게 격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요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철심을 이용해 부러진 부분을 이어주고 접합 수술은 성공. 하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기가 싫잖아요. 네? 보기 싫으니까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기능은 물론이고 보기 좋은 우산이 들기도 좋겠죠? 절연 테이프로 성형까지 완성. 완벽히 됐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네. 완료. 아, 그럼요. 네, 상당히 누가 쓰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좋은 그 느낌으로 쓰시길 바라면서. 한쪽에서는 바느질이 한창이십니다. 우산 꿰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단계 때 이제 바느질이거든요. 약한 거라든지 잘못된 거는 다시 다 이제 헤쳐서 다시 바느질하고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바느질이 아무튼 제 적성에는 맞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바느질 장인의 솜씨 좀 볼까요? 집중해서 한 땀 한 땀 꿰매 보는데요. 드디어 수리 완성. 보세요. 역시 장인이십니다. 네. 그 찢어진 게 어딨나 찾지를 못하겠네. 너무 바느질을 잘 해놔서. 역시 저는 여기 와서 바느질 장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산대를 잡고 깊은 고민에 빠진 어르신. 이게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아마 썼던 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폈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수리 방법 연구 중. 초보자가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범위는 벗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서 배워야지. 그래야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좀 난해한 거 들어오게 되면 고칠 수가 있지. 뭐 쉬운 것만 하면은 고쳐지겠어요? 배워지겠어요? 우산 수리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째. 하나 둘 배워가는 중입니다. 버려지지 않고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여서 탄소 중립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죠. 어르신들의 노력 덕분에 수리를 마친 우산들. 비가 오는 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진다는데요. 출동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하철역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비치를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쓰고 뭐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가져가서 이제 요긴하게 쓰고 이제 집에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 수리한 우산을 갖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지하상가. 갑자기 비가 와도 걱정 없겠죠. 비 오는 날 선물같이 찾아온 마중우산. 저희가 정성껏 고쳤거든요. 갑자기 여기 나들이 나왔다가 들어가실 때 비가 와서 당황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우산 활용하시고 다시 이 자리에 갔다가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산 잘 쓰세요. 낡고 망가진 우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어르신들. 마중우산 안에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환경을 지키는 소중한 가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